2학년 특성화학과 문학 4-1 서정갈래의 흐름 1. 찬 기파랑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정갈래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 신라시대 작품인 찬 기파랑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 기파랑가 어떤 시가인지 한번 들어보고 내용 학습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 충담사 양주동 해독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란 나리 여해 기랑의 즉지 이슈라 일로 나리 제벽해 랑의 디니다 샤움 마잠에 갓을 존누아져 아의 잣까지 높아 설이 못 누올 화판이여. 자, 잘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맞아요. 옛날 말로 쓰여져 있고 그것을 우리 현대어로 번역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어로 해석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일단 찬 기파랑가가 어떤 노래인지 어떤 시가인지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자 일단 이 찬 기파랑가는 세 부분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찬과 기파랑과 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찬, 찬양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기파랑은 여기서는 인물입니다. 신라시대 화랑 중에 한 명인 그 기파랑이라는 인물을 찬양하는 가, 노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시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목만 봐도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건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찬 기파랑가의 내용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향가 작품을 하나씩 해석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찬 기파랑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찬 기파랑가를 쓴 작가는 바로 충담사라는 신라시대 스님입니다. 신라시대 스님이 지어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말을 기록했던 향찰이라는 문자로 삼국유사에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때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해석을 누가 했냐면 양주동이라는 학자가 해독을 한 거예요. 찬 기파랑가는 양주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도 해독한 그 작품이 있는데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는 양주동 학자가 해독해 놓은 찬 기파랑가가 제시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침에 나타난 다리. 자, 이때 열침에는 뭐냐면 여러 젖히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젖히며 나토얀 다리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나토얀은 나타난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다리는 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여러 젖히며 나타난 달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흰 구름 조쳐 떠가는 안디야. 자,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때 흰 구름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흰 구름이 맞고요. 흰 구름 조초 쫓아 떠가는 안디하 아닌가 라는 부분입니다. 즉, 요 1행부터 4행까지의 내용은 여러 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라고 화자가 달에게 너 흰 구름 쫓아가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에서 3구 화자가 달에게 무엇을 따르는지 질문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새파란 날이 여희. 이 새파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새파란과 같은 뜻이고요. 이때 나리는 냇가를 의미합니다. 자, 나리에 빨갛게 동그라미를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나리는 냇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냇가, 냇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왜 나리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한 이런 것들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드러내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 새파란 나리, 냇물은 기파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모습,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행부터 4행까지의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1행부터 3행까지 내용 단락이 한번 완결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자가 달에게 무엇을 따르는가 하고 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새파란 냇물에부터는 달의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랑의 지지 이슈라. 자, 이때 기랑은 기파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파랑의 지지가 뭐냐면 모습이로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자, 어디에요? 아까 새파란 나리에 그랬죠? 그러니까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1로부터 나리 제벽에 날이 아까 냇물이었고요. 냇물의 제벽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벽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벽은 바로 지금의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은 자갈을 의미하는 거죠. 조약돌, 냇가에 보면은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많이 있죠. 그 자갈돌 역시 기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조약돌처럼 원만하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강직한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냇가의 조약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랑의 딘이 다샤온. 이때 랑은 기파랑을 말하는 거고요. 기파랑의 딘이 다샤온. 지니고 있는 그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자메 갓살이라고 했는데요. 마자메가 지금 현대어로 해석하면은 마음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갓이 바로 끝이고요. 즉 마음의 갓살 존노하죠 라고 하는 것은 그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으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달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 흰구름 쫓아 떠가는 거니? 뭘 쫓아가는 거니? 라고 화자가 물었을 때 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4에서 8, 9는 기파랑을 흠모하며 따르고 있다고 달이 대답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으 잣까지 높아. 자, 이때 아으 매우 중요합니다. 아으 굉장히 중요해요. 즉 19체 향가, 이거 지금 19체 향가인데요. 19체 향가의 9행, 10행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 첫머리에 아으와 같은 감탄사가 19체 향가에는 나타납니다. 즉 19체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 감탄사가 나타나는 우리 시가에 감탄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곳곳에 있는데요. 그 어떤 전통적인 흐름도 챙겨가면서 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19체 향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잣까지 높아. 잣까지 역시 빨갛게 동그라미 해줬죠. 이것은 잣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을 가진 기파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리 못둘 화판이여. 서리는 잣가지는 높고 잣가지에 서리가 쌓이는 것이죠. 이때 서리는 바로 시련, 유혹,
불의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이때 서리는 어떠냐면 잣가지, 그 화랑의 드높은 기상, 잣가지에 대립되는 소재로 서로가 긍정적인 소재와 부정적인 소재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리 못두을 모르실 화판이여 화랑의 우두머리여. 자, 이때 화랑의 우두머리 화판이 누구겠어요? 바로 기파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낙구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9행에서 19까지 9에서 19까지의 그 낙구의 내용은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고귀한 성품을 다시 한번 화자가 예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어 해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파랑의 지지 이슈라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넷과 조약돌에 기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으려 하노라. 자, 여기까지가 달의 대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잣까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이여. 마지막 낙구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낙구 부분의 감탄사 기억하고요. 잣까지 높아 서리 모르실 화랑이여 라고 하면서 이때의 화랑, 즉 기파랑을 예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찬 기파랑가라는 작품은요, 갈래가 향가입니다. 향가는 바로 신라시대의 서정갈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라시대의 노래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산회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향가를 산회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향가의 종류 앞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산회가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10구체 향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서정적이고 예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재는 기파랑의 모습과 성품입니다. 이러한 기파랑의 모습과 성품을 비유하고 있는 소재들 잘 챙겨 두어야겠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주제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 즉 이 작품의 주제는 이미 제목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높고 그 훌륭한 인품을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특징 첫 번째,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구성의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죠.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3행까지가 바로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는 부분이었고요. 4행부터 8행까지가 그 달의 대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요. 지금 이 부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양주동 학자의 해석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른 작가는 또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향찰로 쓰인 작품인데, 자, 이때 향찰이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신라시대 때 우리말을 표기했던 그 문자 형식인데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향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향찰 문자를 많이 썼어요. 향찰로 쓰인 작품으로 해독자에 따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음. 이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옛날 말을 우리가 그대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다음 세 번째,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시상을 구체화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떤 비유와 어떤 상징을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얼핏 보면 냇물, 그 다음 조약돌, 그리고 그 잣나무까지 등이 사용이 되면서 대상의 특성, 즉 기파랑의 어떤 특성들을 드러내고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과 특징을 잘 연결하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네요. 기파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어. 우리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나리, 두 번째, 제벽, 조약돌이었죠. 세 번째, 잣가지, 잣나무까지, 나리는 냇물이었습니다. 자, 나리, 냇물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제벽, 조약돌은 기파랑의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잣가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죠. 이 세 가지 모두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기 위해서 사용된 시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시조, 소재들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주제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시에서 중요한, 이 한가에서 중요한 감탄사 아의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째 구, 즉 낙구의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난 아으라는 감탄사인데요. 이 아으라는 감탄사는 19채 한가에서 구행의 첫머리에 항상 나타나는 감탄사입니다. 뭐 아으가 될 수도 있고 아아가 될 수도 있고 아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감탄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상을 집약하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가의 감탄사는 이 한가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조선시대로 오면서 시조 종장 부분 첫 부분에 주로 등장하는 영탄구, 감탄사와 연결되는 건데요. 즉 이 시조의 감탄사가 바로 한가의 감탄사에서 오지 않았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조의 영탄구의 연원으로 보아 한가를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전통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라시대 한가와 조선시대 시조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한가 작품인 찬기파랑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찬기파랑가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